이제부터는 방송에서 나가는 종목들을 좀 숫자를 좀 제가 줄이려고 해요. 정말 뭐 필이 오지 않는 이상은 종목에 대한 숫자를 좀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좀 있으면 우리 VIP 회원들에게 좀 먼저 알려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이게 종목들이 원래 여러분들 아침마다 여러분한테 나가는 종목이 VIP 종목들이야. 우리 시청자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도 수익을 좀 내가 내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많이 좀 했는데 방송 종목들은 제가 시간 날 때 하나씩 종목 나오게 되면 드릴 테니까 오늘은 패스하는 걸로 하고 미국 지수도 뭐 이제 위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슬슬 미국도 FOMC 회의가 다가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 전까지는 첫 번째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았는데 금리 인하를 하겠지라는 기대감이 되게 높았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미 증시가 계속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의 지표 자체가 되게 좋게 나와버렸습니다. 아니, 금리 인상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그런다면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야지만 이제는 좀 한계에 좀 부딪힌 것 같다.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 2년간 금리 인상을 신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지표가 좀 한계치에 온 것 같다. 이제는 좀 금리 인하를 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더 힘을 받았을 건데 미국에 대한 지표 자체가 경제 지표 자체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어라? 금리를 2년 이상 때렸는데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온다고? 야, 이거 괜찮은데? 야, 그러면 이번 첫 번째 FOMC 때는 금리 인하 말고 그냥 금리 동결로 가도 될 것 같아. 금리 인하는 혹시나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그때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시장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도 그래요. 지표가 지금 현재 너무 좋은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바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 회의는 아마 금리 동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러한 지금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미국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갔죠. 3월달까지 실적 시즌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각종 대기업들 특히 이제 IT 관련된 업들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러한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있다 보니까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자라는 포지션 자체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도 물량도 크게 나오지 않고 매수 물량도 크게 나오지 않는 눈으로 보고 나서 투자가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 현재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우와 나스닥 S&P 500 전부 다 그냥 또이또이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먼 나라 이야기는 그만하고 문제는 국내 증시죠. 코스닥이 간신히 저번 주 금요일 날 상승으로 좀 나오게 되면서 결국 코스닥을 이끌었던 거는 역시나 2차전지 쪽이었죠. 2차전지가 저번 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 같이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반등이라고 한 수치 자체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그동안 떨어진 낙폭에 비하면 금요일 날 올라간 수치는 너무 미비해서 액션 자체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한번 상승이 좀 나옴으로써 코스닥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장 자체가 지금 시장을 이끌 수 있을 상승으로 이끌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알다시피 뭐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야 뭐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의 작금의 상황 자체가 북한의 도발 수위 자체가 너무나 강도가 점점 세지다 보니 이게 시장에 좀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 계속해서 액션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나마 지금 시장이 폭락이 안 나오고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버텨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코앞까지 다가왔죠. 4월 10일이니까 이게 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데 이것마저 끝나게 된다 그런다면 국내 증시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힘으로 받쳐줄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지만 대비는 해서 나쁠 게 없어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월달 곧 시작이 되게 되면 2월달부터는 우리가 현금화를 조금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매일마다 방송을 하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나 시장의 특이점이 보이게 되면 제가 지속적으로 보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방송에서 나가는 종목들을 좀 숫자를 좀 제가 줄이려고 해요. 정말 뭐 필이 오지 않는 이상은 종목에 대한 숫자를 좀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종목들이 좀 있으면 우리 VIP 회원들에게 좀 먼저 알려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해요. 소장님, 전기차는 이제 끝난 건가요? 전기차 시장은 이제 초입인데 이게 끝났다고? 글로벌 완성체 업체들이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옮겨난다고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이게 유행이라고 생각을 하나? 이게 단순히 오염, 환경오염 때문에 전기차로 전 세계가 발벗고 나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지난 100년간 석유에 의존하는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건데, 단순히 생각하고 단순히 우리가 주가가 떨어졌다고 끝났다고 말하시면 아니지. 주식이야 뭐 투자 관점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는 거는 우리가 논하기는 항상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산업 자체의 전망 자체를 본다 그런다면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는 환경이지. 전기차는 결국은 시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장 시작. 자, 오늘은 VIP 종목만 나가도록 할게요. VIP 형님들 종목 하나만 나갑시다. VIP 메시지 나갈게요. 매수가 넉넉하게 드릴게요. 목표가 매수가 대비 한 5%만 봅시다. 자, VIP는 종목 나갔어요. 자, 오늘은 VIP만 종목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이게 종목들이 원래 여러분들 아침마다 여러분한테 나가는 종목이 VIP 종목들이야. 근데 우리 시청자,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도 수익을 좀 내가 내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많이 좀 했는데, 방송 종목들은 제가 시간 날 때 하나씩 종목 나오게 되면 드릴 테니까 오늘은 패스하는 걸로 하고. 야, 오늘 시장 신나게 빠진다. 아, 하루 천하네, 하루 천하. 하, 코스닥 진짜. 야, 이러면 그림이 완전 작살나 버리는데.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피가 버티는데 코스닥이 전혀 힘을 못 써버린다. 오늘 들어간 종목도 코스닥 종목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코스피를 하나 들어간 건데, VIP들 도대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죽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좋지는 않아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악재들이 좀 나와가지고, 배터리 시장도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데, 다양하죠. 좀 이유가 다양한데 이게 복잡하기도 하고, 짧게 정리를 좀 해본다 그런다면, 자, 일단은 2차전지 전기차 시장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리튬 가격인데, 리튬 가격 자체가 생산 원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배터리 가격도 하락을 하고, 여기에 이제 전기차 수요 자체도 좀 둔화가 된 것도 있고, 또 이게 재고가 쌓이니까 이걸 소진하기 위해서 전기차 가격도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니 배터리 가격도 떨어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이죠.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거고. 근데 이제 전망은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렵다 치더라도 결국 전망은 이제 겪어야 될 일입니다. 한번 겪어야 될 일이긴 해요. 이게 전기차 가격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고 하향 평준화가 되겠지. 그러면 그래야 가격이 좀 싸져야 우리가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서 굳이 보조금 안 낀다 하더라도 더 대중화가 더 빨리 될 것도 맞고, 그러면 이제 인프라도 이제 대중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전기차 충전을 해주는 인프라 자체도 주유소만큼 더 많아지게 될 거고. 근데 결국은 이게 그래서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야. 시간 문제라는 거. 전기차로서 이제 에너지 전환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미래지. 돈 없고 가난한 나 같은 어린 놈들만 죽어나는구나. 주식도. 에휴, 내 방송 시청자들이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라면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청년들이라고 빚진 거 탕감해주고, 청년들이라고 얼마씩 돈 넣으면 5천만 원 돌려주고, 솔직히 말하면 혜택을 좀 받고 있는 건 맞아. 근데 또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기성세대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고 어쩌고 또 불만이 많지. 진짜로 지금 힘든 시대는 내가 봤을 때 애 키우는 엄마 아빠들인 것 같아. 진짜로 가장 지금 힘든 시대가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하더라도 40, 50대 기성세대가 가장 힘든 것 같아. 내 나이대지 이제. 우리가 또 축복받은 세대냐? 아니거든. 우리가 축복받은 세대는 아니야. 우리 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막 그런 시절이라, 그때는 이제 미친듯이 일하고 버티면서 버티고 하는 시대였거든. 그러면서 버티다 보면 젊으면 날아가 버리고, 그럼 여기까지 악으로 깡으로 버텨온 게 맞지. 젊은 친구들도 힘든 거 알아. 그걸 모르겠어 형이. 나도 다 겪었던 시절인데. 하지만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어. 버티는 거 말고는. 이 악물고 버텨야지. 결국은 다 똑같아. 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세대의 문제라고. 우리 혜빈기님께서 어차피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그래, 저 말이 진리긴 해. 그래, 결국은 근데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주식은 결국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 자,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지금 이거 코스닥 월봉 차트인데
코스닥이 2,900 찍을 때가 있었어. 이때가 언제냐면 대한민국의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따라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시장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올랐었던 게 맞물린 게 좋았었던 게 뭐였냐면 닷컴 버블이 일어났죠. 닷컴 버블.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인터넷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깔리기 시작하면서 그냥 일반 핸드폰이 보급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인터넷이 깔리면서 전국에서의 PC방이 깔리고 인터넷 시대로 들어가는 시절이었어. 그래서 그때는 닷컴이라는 이름만 갖다가 하면 다 올라갔어요. 자, 이거 제외하고 이 버블이니까 이거 제외하고 나서 한번 볼게요. 지금의 주가 지수가 2024년도로 오늘 주가가 830이야. 근데 이게 언제적 주가냐면요. 2007년도 때도 이거 한번 찍었었고 정확하게 2005년도 때야. 그러면 2005년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이 흘렀거든요. 20년이 흐른 시점에 주가가 2020년 전 흐름이랑 비슷해. 암울하긴 하다 진짜. 코스닥 월봉 차트 보니까.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 한번 대한민국의 황금기가 한번 오긴 와요. 황금기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10년 주기설이라 그러는데 보통 10년 단위로 시장이 한번 크게 움직이거든요. 98년도, 그 다음에 08년도, 그 다음에 2019년도 10년 주기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한번 시장이 크게 올랐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서 또 시장이 한번 다음번에 10년 뒤에 상승이 나올 때는 주가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엄청난 폭등이 한번 오는 그림이 나올 거야. 왜냐면 이게 지금 막혀 있었던 구간이 드디어 뚫어낸 거야, 코스닥이. 저점들을 다 끌어올리고 있잖아. 이게 드디어 이제 매물대로 완전히 넘어가고 나서 천이 문제인데 이 천을 뚫어내면 새로운 세상이 한번 열리는 게 올 거란 말이야. 이 황금기가 한번 나는 올 거라고 봐요. 빠르면 한 5, 6년 안에도 터질 것 같고 지금은 좀 참고 인내하는 구간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힘든 시장이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아동바동 한번 버티면서 한번 가보자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뵙도록 할게요. VIP 문의는 회사로 하시면 됩니다. 1833-6014로 전화 주시면 돼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